자,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해드릴게요. 뉴욕일보 김태수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이러한 긍정적인 배경 속에서도 다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가속하진 말자라는 신중한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지금 너무 이제 과열된 것에 대해서 오늘 많은 이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S&P 500 지수가 4,000포인트를 넘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과열돼 있다. 뭐 이런 그 증권사 보고서도 있었고요. 다우 지수도 지금 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장막판에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오늘 뭐 경제에 관련된 지표나 이런 것들 모두 긍정적으로 다 좋게 나왔습니다. IMF에서 이제 글로벌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했죠. 기존에 5.5%에서 6%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 건데, 지금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백신 접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쪽도 뭐 괜찮게 또 회복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2022년도 전망 자체도 또 0.2%포인트 높여가지고 4.4%로 잡으면서 뭐 시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경제 예측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경제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채용 공고가 나왔죠. 지금 2월달 채용 공고가 736만 건 정도로 나왔는데 1월달보다 한 27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예상치가 700만 건이었는데 이것도 크게 능가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IBDT의 경제 낙관 지수가 56.4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사회 연속해서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정도 수치가 지금 2018년도, 19년도 호황기 수준과도 맞먹는 그런 수준이고요.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가 지금 10.6%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적어도 25년 내의 데이터 내에서는 최고치로 지금 상승을 했는데 소매 판매업에 대한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입니다. 중기 국채 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익률이 좀 하락을 했는데 오늘 TD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5년물 기준으로 중기 채권들에 대한 매수를 권하는 그런 보고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이 좀 과도하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사로잡혀 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나왔는데 뭐 며칠 동안 또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표들도 괜찮았죠. 그리고 노동시장도 괜찮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좀 안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그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고 이제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금 가격은 1%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일단은 뉴욕 증시에서 상품 가격도 상승을 나타내고요. 지금 경제 지표들도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에 이러한 뉴욕 증시에서 특징적인 종목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시장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수는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종목들은 회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제자리 걸음을 걷는 그 대형주들이 많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오히려 이제 중소형주들 기존의 그 K12 같은 그런 스트라이브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그런 회사들이 상승을 하고 또 홈디포 같은 주식들이 2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주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조기구 관련된 산업들이 올라왔고요. 대체에너지 산업이 또 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까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항공이나 호텔 산업들이 1.8% 내외 상승을 보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부동산이나 반도체, 철도, 바이오 분야 산업들은 또 마이너스 1.5% 내외 하락을 보였습니다. 항공산업이 오늘 좀 호재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백신 잘 맞고 있다라는 것도 호재긴 한데 거기에다가 지금 TSA 처리량, 즉 공항 출입을 이제 관리하는 TSA 처리량에 따르면은 굉장히 레저 여행이 증가했다. 하루에 150만 명을 넘어섰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오늘 또 여기에다가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명 정도의 조종사들을 다시 또 불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시장에서는 항공사들이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델타를 비롯해서 항공사들이 2% 내외 상승을 보였고요. 테슬라와 애플에 대한 얘기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제가 테슬라의 목표가가 $1,000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나온 얘기는 그것과는 이제 정반대되는 얘기입니다. 테슬라의 목표 주가 자체를 150달러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차이가 있는데, 로스캐피탈의 어윈 애널리스트가 이제 테슬라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15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1분기 차량 인도 실적은 이미 그것에 대한 주가는 충분히 반영돼 있다, 밸류에이션에 반영돼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완전 자율주행 그 택시를 내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테슬라가 노력을 좀 줄이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의 지금 뭐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기술이 오히려 더 크게 좀 더 높은 그런 레벨의 기술로 보인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테슬라의 목표가 그 주가 자체를 150달러로 낮춰버렸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회복 부분하고 이제 전기차 시장 진출을 근거로 해가지고 목표가가 최근에 좀 더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1.5% 내외 상승을 보이면서 최근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5% 정도 목표가가 하락했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애플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케이시 휴버트라는 전략가가 이제 이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164달러에서 156달러로 하향 조정했는데 퍼센트로는 한 4.8% 정도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도 매출은 늘어날 것이다. 수익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0.3%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또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피델리티에서 이제 스퀘어나 코인베이스 같은 이제 그런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좀 묶어가지고 이제 고객들하고 거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팔과 스퀘어, 샤프파이 같이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로 알려져 있던 그런 주식들이 한 1에서 3%대 정도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럼 이슈를 좀 챙겨볼까요? 간밤에 시장에서 주요 이슈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오늘 이제 나왔던 게 역시 헤지펀드 사태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그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7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봤다고 지금 구체적인 뭐 어떤 그런 금액들이 산출되고 있는데 이 아케고스 거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골드만삭스가 오늘 어떤 손실도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CEO가 나서 가지고 회사의 위험 관리 시스템이 잘 적용이 됐다라고 평가를 했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있던 아케고스 지분을 이제 파이어세일 하기 직전이래 바로 전날 이제 매각을 했다. 이제 그렇게 또 발표를 해서 오늘 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가 1% 정도 상승했고요. 다른 금융주들도 뭐 소폭 하락하는 모습도 있긴 했지만은 대부분 강보합 수준에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백신 관련해 가지고 또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65세 이상 인구의 75%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접종을 했다라는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전체 미국인들의 32%가 최소 1회의 접종을 마쳤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이제 말까지 해가지고 취임 100일까지 2억 도스를 투여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히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백신을 제공하는 약국도 지금 기존의 17,000곳에서 4만 곳으로 늘리고 있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일반 독감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약국에서 이제 그 백신 주사를 맞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코로나 백신도 더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9일까지는 성인들 모두가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해서 백신 접종 속도와 어떤 경제 회복 증가에 따른 그런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향후 주목해볼 글로벌 이슈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FOMC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내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 한 2시쯤에 공개가 되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총재들의 점도표가 지금 폭을 넓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 정말 올해 말로 이제 예상이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쓸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가정의 과도한 어떤 주식 레버리지와 부채 수준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소비자 신용이 굉장히 크게 상승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나오는데 최근에 실질 금리가 시장의 어떤 이런 모기지 금리 같은 실질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이 부분도 또 투자자들이 주목을 할 거고요. 원유 재고량이 나오는데 좀 하락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회복 기대감으로 이어진다면은 크루드 오일이 오늘 또 $60 돌파하려다 못했는데 다시 $60를 돌파할 것으로 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수 기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